ITK 한글 파워포인트 2016 버전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파워포인트를 실행한 다음에 새 프레젠테이션 열어주세요. 파일 저장부터 할게요. 왼쪽 상단 저장 단축키로 Ctrl S키 눌러주세요. 찾아보기를 열거나 문서 폴더 있다면 바로 열어주세요.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K라는 폴더 있죠? 이 안에다 파일 저장할 건데요.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성명이고요. 파일의 형식은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확장자는 PPTX, 이걸로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파일 저장 이름은 상단에 이렇게 나타나죠? 이름 잘못 띄웠다면 바로 다시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로 저장을 해주세요. 이제 문제의 첫 번째 장인 수험자 유의사항에서 답안 작성 요령까지 그리고 전체 구성에 있는 내용부터 작성하도록 할 텐데요. 동영상 강의를 처음 본다면 처음부터 꼼꼼하게 그대로 따라해 주고요. 강의를 몇 번 보았다면 자신이 어려워하는 부분만 그렇게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6장 만들기 전에 먼저 디자인 탭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끝으로 가서 슬라이드 크기 누르고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눌러주세요. 슬라이드 크기를 와이드 스크린에서 A4 용지로 변경, 그리고 방향은 가로, 그리고 슬라이드 노트는 따로 설정할 필요 없고요. 확인 눌러주세요. 바로 나타난 대화 상자에서는 맞춤 확인을 클릭하세요. 화면이 조금 변경되었죠? 이제 보기 메뉴로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 눌러주세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는 두 번째 게 선택되어 있을 거예요. 저희는 문서 작성 조금 빠르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것 작성하도록 할게요. 정답 파일에서는 내려서 7번째 거에 이렇게 선택해서 여기서 작성을 할 거예요. 여기서 작성을 해도 되고 저희처럼 세 번째 거에서 선택해서 작성을 해도 됩니다. 저희는 세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로 작성하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오른쪽 커다란 화면 제일 오른쪽 하단에 샵 표시 있죠? 이 상자를 선택을 해주세요. 현재 회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상태라면 사용하지 않는다면 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홈 탭으로 가주세요. 글꼴은 따로 수정하지 않고요. 조금 글자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16포인트로 변경할게요. 글자의 색을 검정색으로 변경해서 글자가 나타나도록 할 건데요. 글자를 이제 제대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슬라이드 1에서 슬라이드 6번을 봐주세요. 슬라이드 1에는 오른쪽 하단에 슬라이드 번호가 없죠. 슬라이드 2에서 6까지는 번호가 나타나죠. 그래서 우선 삽입 메뉴로 가주세요. 그리고 머리글, 바닥글 눌러주세요. 슬라이드 탭에서 4개 선택하는 게 있는데요. 모두 선택되어 있지 않죠. 슬라이드 번호의 체크,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는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함 체크를 하세요. 모두 적용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목 슬라이드 1번엔 번호가 표시되지 않고 슬라이드 2에서 6까지만 번호가 나타날 거예요. 슬라이드 7번에서 여기에서 지정할 때도 동일하게 여기에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저희는 그냥 여기에서 설정할게요. 전체 구성의 조건 1번, 2번 중에 2번의 마지막에 있는 하단에 로고 먼저 삽입하도록 할게요. 삽입에 그림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그림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 이미 여러분은 저장을 해놨을 거예요. 문서의 ITK 폴더, 픽처 폴더에 있죠. 로고 1.jpg 파일 선택하고 바로 삽입 눌러주세요. 그림이 나타나면 그림 도구 서식 탭에서 왼쪽으로 가서 색 메뉴 열고 투명한 색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림의 회색 배경 클릭을 해주세요. 그림이 투명하게 됐죠? 크기 조절하고 마우스로 이동시켜서 출력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림 뒤쪽에 날짜 그리고 오른쪽에 바닥글이 써 있지만 이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삽입 메뉴에 머리글 바닥글에서 체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체 구성 슬라이드 2번에 있는 제목을 만들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먼저 뒤쪽에 있는 도형, 그리고 앞쪽에 있는 도형, 그리고 제목의 글꼴이랑 수정해야 되겠죠? 먼저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삽입 메뉴에 보면 도형이란 메뉴 있죠. 여기에서 어떤 도형이 있는지 여러분은 자꾸 사용을 해봐야지 나중에 쉽게 빠르게 선택할 수 있겠죠. 사각형에서 도형을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바로 앞쪽의 도형도 먼저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기본 도형에서 도형을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전체 구성 조건에 보면 제목 글꼴 끝에 도형 선 없음 지정되어 있죠. 이 두 개를 Shift 누르고 클릭해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서식의 도형 채우기에서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변경하세요. 이제 하나씩 색깔 지정해야 되죠. 실제 시험지 모두 흑백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색상은 정답 파일 열어서 같이 보고 있더라도 동일한 색상 할 필요 없어요. 비슷하게 옅은 색 지정하면 되는데요. 서식의 도형 채우기에서 옅은 색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주세요. 앞쪽의 도형도 선택한 다음에 도형 채우기에서 뒤쪽보다는 진한 색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형 안에 글자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뒤쪽에 가려져 있는 글자 제목 상자 있죠.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맨 앞으로 가져오기 눌러주세요. 이제 도형 안에 글자가 나타나도록 드래그해서 맞춰 놓으세요.
전체 크기 키워줘도 되고요. 현재 만든 앞에 도형 안에서만 글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크기를 더 키워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홈탭으로 가주세요. 가운데 맞춤으로 세로 정렬 지정하고요. 세로 정렬은 중간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커서가 이렇게 깜빡이는 상태에서 글꼴 지정하면 이미 만들어진 글자에는 지정되지 않죠. 그러니까 ESC키를 눌러서 바깥 상자만 선택되도록 해주세요. 글꼴 처음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굴림이라고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면 빠르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글자 크기도 40포인트로 찾아 선택 또는 입력해서 엔터키 또는 옆에 글꼴 크기 작게 이걸로 변경할 수 있겠죠. 글자의 색깔은 흰색으로 지정을 해줘야지 합니다. 글자의 색은 흰색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러면 전체 구성 1번, 2번 모두 완료했죠. 저희는 슬라이드 마스터 세 번째에 있는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여기에서 작업을 했고요. 정답 파일을 열어서 보면 세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가 아닌 일곱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 이름은 제목만 레이아웃 이 슬라이드에서 작업을 했고요. 마스터 작업은 동일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한 거 차이를 볼게요. 메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기존처럼 1번 슬라이드만 있는 상태죠. 슬라이드 마스터 세 번째에서 작업을 한 경우에는 엔터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엔터키를 눌렀을 때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슬라이드가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6번까지 이렇게 슬라이드 6개 만들어 놓으면 되고요. 정답 파일에 있는 것처럼 7번째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을 한 경우에는 슬라이드 마스터에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누른 다음에 역시 1번 슬라이드는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엔터키 누르면 이렇게 빈 슬라이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새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제목 및 내용 세 번째 슬라이드였죠. 이게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7번째 슬라이드인 제목만 레이아웃에서는 이렇게 모양이 나타나 있는데 이게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번 슬라이드에서 엔터키 눌렀을 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7번째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한 경우에는 새 슬라이드를 바로 제목만이라고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엔터키를 누르면 2번 슬라이드하고 동일한 3번 슬라이드 이렇게 복제가 되어서 6번까지 엔터키 눌러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설명대로 본다면은 3번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을 하는 게 훨씬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죠. 답안 작성 요령과 전체 구성에선 슬라이드 마스터에서만 하라고 되어 있고 몇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하라고 지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슬라이드 마스터 세 번째 것 또는 7번째 것 어디에서 하든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슬라이드 마스터 세 번째 장에서 작업한 걸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1번 슬라이드로 다시 가주세요. 이제 슬라이드 1부터 작업을 할게요. 세부 조건 위에 1번으로 해서 표지 디자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조건과 조건 옆에 있는 출력 형태를 보고서 최대한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제 1번 슬라이드에 있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두 개 상자는 드래그의 선택,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이제 1번의 도형 편집부터 할 텐데요. 우선 아래쪽에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삽입 메뉴 가주세요. 홈탭에서 도형 바로 여기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도형 목록에서 사각형의 도형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최대한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 놓으세요. 만들어진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 메뉴 열어주세요. 오른쪽에서 도형 옵션의 채우기 및 선에서 채우기 열어주세요. 단색 채우기를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로 변경하세요. 그러면 이전에 연습한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이 나타날 텐데요. 시험장에서는 이 그림이 나타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교재 지정된 것처럼 변경하도록 할게요. 오른쪽에서 다음에서 그림 삽입에 파일 버튼 눌러주세요. ITQ 폴더 아래 픽처 폴더에서 지정되어 있는 그림 1.jpg 파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삽입을 눌러주세요. 그림에 대해서 투명도 50% 지정되어 있죠. 바로 오른쪽에 질감의 투명도 0%를 50이라고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도형 효과가 지정되어 있죠. 그리기 도구의 서식 메뉴로 가서 도형 효과 열어주세요. 그리고 부드러운 가장자리에서 5포인트 설정을 해주세요. 2번 워드아트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 메뉴에서 워드아트 0으로 써 있습니다. 클릭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있는 두 번째 칸 그라데이션 채우기 파란 강조일 반사 이걸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내용을 영어로 그대로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후에 바로 ESC키 눌러주세요. 그리기 도구의 서식의 워드아트 스타일에서 텍스트 효과 눌러주세요. 제일 아래에 있는 변환 메뉴에서 휘기에서 역갈매기형 수장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텍스트 효과 열어준 다음에 반사 메뉴로 가서 반사 변형에서 근접 반사 8포인트 오프셋 선택을 해주세요. 글자의 색이 그라데이션 되어 보이고 있을 거예요. 홈탭으로 가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글꼴 이름 도둠으로 변경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굵게 속성 지정을 해주세요. 글자의 색을 변경하기 위해서 글꼴의 색상을 검정색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크기와 위치, 출력 형태를 보고 맞춰 놓으세요. 왼쪽에 노란색 핸들이 있는데요. 이 핸들은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조절 필요하다면 조절을 해줘야 합니다. 이제 다시 삽입 메뉴로 가서 그림을 눌러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로고 1.jpg 파일 선택 바로 더블 클릭해도 삽입이 됩니다. 그림이 나타나면 서식 도구의 색 메뉴 연 다음에 투명한 색 설정 눌러주세요. 아이콘이 변경되면 회색 부분 클릭해서 투명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드래그해서 크기와 위치 조절해서 맞춰 놓으세요. 파일은 수시로 저장을 해주세요. 슬라이드 2번으로 가주세요. 제목을 먼저 목차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슬라이드 2에서는 아래 상자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도형 2개 만들고 그리고 글자 입력해야 되는데요. 뒤쪽에 나타난 기다란 도형부터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블록 화살표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꺾여져 있는 표시만 동일하면 되겠죠. 왼쪽은 가려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도형이나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우선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 놓으세요. 정답 파일에 보이는 것처럼 이 모양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숫자 써있는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이 도형은 순서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색상 2개 다르게 지정해야 되겠죠? 그리기 도구 서식 도형 채우기에서 다른 색 아무거나 지정하세요. 정답 파일과 동일한 색상 할 필요는 없습니다. 뒤쪽에 있는 이 도형도 색상 변경하고 싶다면 변경하세요. 이 색상과 다르게 되어 있다면 따로 변경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2개 도형은 테두리 없애야 되겠죠? 슬라이드 2의 조건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 선택을 해 놓으세요. Shift 키 눌러서 2개 도형 같이 선택하고 도형 윤곽선에서 한꺼번에 윤곽선 없음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제 위쪽에 글자 입력하기 위해서 서식 메뉴 도형 삽입의 텍스트 상자 있죠? 도형 목록에서 가로 텍스트 상자 바로 선택해서 작업해도 됩니다.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출력 형태에 있는 가장 긴 내용이 들어갈 정도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도형에도 숫자 1 입력해야 되죠. 여기는 도형 선택해서 그냥 숫자 1 입력하면 이렇게 하얀색 글자로 나타납니다. 2개는 같이 선택해서 글꼴 수정해야 됩니다. Shift 키 누르고 2개 선택을 해주세요. 홈탭에서 글꼴 먼저 도둠으로 변경하고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변경, 정렬은 따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 3개가 모두 선택 영역 안에 오도록 해주세요. 3개 도형 같이 선택되었죠? 그러면 수직으로 아래 3개를 복제하기 위해서 컨트롤과 Shift 키 같이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복제를 해 놓으세요. 같은 간격으로 3개를 복제를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내용들 클릭해서 수정을 해 놓으세요. 텍스트에 하이퍼링크 적용하라는 부분이 있죠. 이 텍스트 상자가 아닌 텍스트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텍스트만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 들어가세요. 현재 문서 선택을 해주고 지정되어 있는 슬라이드 4 선택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글자에만 밑줄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림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 메뉴에 그림 눌러주세요. 그림 5.jpg 파일 선택, 삽입이 되면 서식 메뉴의 오른쪽에 가서 자르기 위에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테두리 자르기로 나타나면 필요한 그림만 나타나도록 이렇게 자르기를 해주세요. 자르기를 끝내는 건 바깥쪽 또는 ESC키 눌러주면 됩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시켜서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이제 저장하고 슬라이드 3번으로 가주세요. 제목을 클릭해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슬라이드 3, 4, 5에서는 아래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이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슬라이드 7번째가 아닌 슬라이드 3번째로 작업을 한 거예요. 슬라이드 3에서는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여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후에 엔터키 한번 그리고 탭키 한번 이렇게 그대로 눌러주고 영문으로 3개 줄 내용 있죠. 이거는 타이핑을 하지 말고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줄 끝에서 자동으로 줄 바꾸면 되고 맨 앞에는 이 A라는 글자에 맞춰서 이렇게 입력이 되어 나타납니다. 슬라이드 3번에도 세부 조건 상단에 지시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줄 내용 드래그를 해서 블록 설정해 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세요. 글머리 기호 사용되어 있죠? 글머리 기호 메뉴에서 첫 번째 것 선택을 해주세요.
분단 2개 지정되어 있죠. 홈탭 가주세요. 첫 번째 거 지정하면 되는데요. 먼저 굴림으로 지정을 해주고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줄여주세요. 굵게 속성 지정을 해주고 줄 간격 열어서 1.5줄로 변경하세요. 아래 3개 줄 드래그해서 블럭 설정해주세요. 여기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머리 기호 가서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네모 모양 선택을 해주세요. 그대로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 여기도 20포인트로 줄여주고 굵게 속성 지정하지 않고요. 줄 간격을 동일하게 1.5줄로 변경하세요. 여기서 위치 먼저 맞춰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크기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영어일 때는 상관이 없지만 한글로 아래 내용 입력했을 때 이 상자를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글자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형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커서 깜빡이는 상태 아니고요. 그 상태에서 도형 서식에 도형 옵션의 크기 및 속성 가주세요. 텍스트 상자 메뉴를 열어주세요. 여기에서 넘치면 텍스트 크기 조정 이게 선택되어 있으면 안되고요. 자동 맞춤 안함 선택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아래 도형의 텍스트 배치 체크되어 있는 상태 이 2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크기 이렇게 좀 조절해 놓도록 할게요. 한 줄의 내용이 출력과 동일하게 되도록 너비를 조금 조절해서 맞춰 놓으세요. 맞추는 게 조금 어렵다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한 줄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두 번째 줄 시작하는 O 앞에서 커서 이렇게 놓고 Shift 엔터키 누르면 줄바꿈만 이렇게 됩니다. 같은 문단에서 글머리 기호 새로 나타나지 않고 줄바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글머리 기호 나타나면서 문단이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문단 나누지 않고 줄바꿈이 필요하다면 Shift 엔터키 눌러서 이렇게 줄바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in 앞에서 Shift 엔터키 눌러서 줄바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상자 너비 조절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면 그냥 이렇게 너비 조절로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래로 복제를 해야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해도 되고요. 위에 글머리 기호와 첫 번째 시작하는 글자 사이 간격이 조금 다르죠. 출력과 동일하게 맞추고 싶다면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커서를 놓아 놓으세요. 커서 위치는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줄에만 놓으면 되고요. 보기 메뉴에서 눈금자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면 위에 이렇게 눈금자가 나타나죠.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래쪽에 오각형 있죠. 이거를 마우스로 살짝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출력과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맞춰 놓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절하고 싶다면 마우스로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드래그하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출력과 완전히 동일하게 맞출 필요는 없는데요. 완전하게 동일하게 맞추고 싶다면 아래쪽에서도 조금 조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커서를 아래쪽 문단에 이렇게 놓고 다시 이 오각형을 잡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맞춰 놓으면 되겠습니다. 역시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가 있겠죠. 글머리 기호와 첫 번째 글 사이 간격은 위에 오각형, 그리고 아래 상자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전체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과 동일하게 조금 맞춰 놓고 싶다. 그러면 아래 사각형 상자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드래그를 해주면 출력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아래쪽으로 복제를 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복제하면 되는데요. 수직으로 복제하기 위해서 컨트롤 쉬프트 키 같이 누르고 드래그해 복제를 해주세요.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할 때 이렇게 모두 선택하면 뒤에 한 칸이 떨어져 보이죠. 이 상태로 입력하면 아래 문단과 구분이 없어지기 때문에요. 그냥 이렇게 내용 삭제하고 내용을 수정을 해주세요. 글자 하나만 딜리트키로 지워주고요. 아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해서 삭제를 해버리면 이렇게 위로 커서가 이동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블럭 설정한 다음에 글자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필요없는 글자 지워버리고 바로 여기서 그냥 엔터키 한번 누르면 바로 동일한 글머리 기호 나타나고 내용 입력할 수 있습니다. 두 줄로 되어 있는 다음 내용 엔터키 누르지 말고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글상자의 높이는 나중에 이렇게 조절해도 됩니다. 너비를 조금 조절해야 되겠죠. 저는 조절할 때 이렇게 한 글자 단위로 조절되고 있는데요. 단어 단위로 조절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차이는 홈탭에 가서 보면 단락이라고 있죠.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한글 입력 체계. 영어일 때는 상관없습니다. 여기에서 한글 단어 잘림 허용, 이 체크를 해제를 해주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고 보면은 방금 전에 한 글자 단위로 변경되던 게 이렇게 단어 단위로 줄이 바뀌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출력과 동일하게 되어 있죠. 만약에 이것도 맞추기 어렵다면 아까 했던 것처럼 Shift 엔터키 눌러서 줄바꿈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 메뉴 가서 오른쪽 끝에 있는 비디오 열어주세요.
내 PC의 비디오 클릭을 해주세요. 픽처 폴더에 저장되어 있죠. 동영상 파일 바로 삽입을 해주세요. 동영상의 크기 조절 필요하다면 해주고요. 위치 조절해서 맞춰 놓으세요. 비디오 도구의 재생 탭으로 가주세요. 시작 클릭할 때 되어 있는 것을 자동 실행으로 변경, 바로 옆에 반복 재생 체크를 해주세요. 이제 파일 저장을 해주고요. 슬라이드 4번으로 가주세요. 제목을 클릭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슬라이드 4에서도 아래 상자 사용하죠. 표 삽입 클릭을 해주세요. 열 개수는 3으로 변경, 행 개수는 2로 변경,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내용 입력하기 전에 세부 조건에 지정되어 있는 표 스타일, 테마 스타일 1 강조 5 지정할게요. 디자인 탭 표 스타일 목록 열어주세요. 테마 스타일 1 강조 1은 첫 번째 줄에 있으니까 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을 변경했다면 이제 홈 탭 가서 글꼴 지정되어 있죠. 도둠으로 먼저 변경하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지정, 글자의 색은 모두 검정색으로 보이고 있죠. 색상 검정으로 변경하세요. 표의 위치와 크기는 왼쪽 도형, 위쪽 도형이 나타날 공간 충분하게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흑백으로 시험지가 보인다 하더라도 이렇게 색깔이 다른 경우에는 흑백으로 봤을 때도 다르게 보이고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표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표 스타일을 지정한 후에 왼쪽에 머리끄랭, 체크 해제, 줄무늬행도 체크를 해제 이렇게 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모든 셀이 동일한 색상으로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각 셀의 내용들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커서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왼쪽 상단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커서는 다시 ESC키 눌러서 안 보이게 하고요. 홈탭에서 정렬을 가운데 맞춤, 그리고 세로 정렬도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으로 변경을 해 놓으세요. 그럼 이제 내용을 각각 입력하면 되는데요. 각 셀의 내용들 엔터키 눌러서 줄바꿈하면서 입력해도 되고요. 그냥 입력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동영상 강의 잠시 멈춰놓고 모두 입력을 해 놓으세요. 입력할 때 줄 간격이 너무 좁게 나온다면 이거는 홈탭의 단락에서 지정할 수 있는 줄 간격이 1.0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엔 조금 크게 조절이 필요하다면 전체 동일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커서 다시 ESC키 눌러서 없애놓고요. 홈탭의 단락에서 줄 간격을 1.5줄로 변경을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이렇게 바로 엔터키 눌러서 줄바꿈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나머지 내용들 입력을 해 놓으세요. 표 안에 모두 입력을 했다면 각 셀의 높이 동일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위에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뒤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어야 되죠. 기본 도형에서 육각형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만든 다음에 표의 셀 너비 맞게 조절을 해 놓으세요. 색상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도형 채우기에서 변경을 해 놓으세요. 윤곽선에 대한 지시는 따로 없지만 출력 형태를 보면은 윤곽선이 보이고 있죠. 윤곽선의 두께는 4분의 3포인트로 얇게 지정을 해 놓도록 할게요. 앞쪽에 있는 도형도 만들기 위해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기본 도형에서 다이아몬드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도 도형 채우기의 색깔, 뒤에보다는 밝은색 선택을 해 놓으세요. 도형 윤곽선 동일하게 두께 얇게 해 놓고요. 동일한 두께로 하면 되겠죠. 윤곽선 색깔 검정으로 해 놓을게요. 앞쪽 도형에 글자 입력하기 위해서 먼저 홈탭에 글꼴을 도둠으로 변경을 해주고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 색 검정으로 변경.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두 개 도형 이렇게 선택 영역 안에 오도록 해주세요. 두 개 도형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복제를 해 놓으세요. 동일하게 하나 더 복제를 하고 이제 내용 수정하세요. 이제 왼쪽에 도형 두 개 만들어야 되죠. 그라데이션 지정하는 것 빼고 모두 동일한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도형을 복제해서 설정하는 시간 단축하도록 할게요. 앞쪽에 있는 도형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를 해서 복제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크기는 대충 이렇게 맞춰 놓고요. 그리기 도구의 서식 메뉴에서 왼쪽에 도형 편집 있죠? 도형 모양 변경 눌러주세요. 순서도 목록에서 변경할 도형 변경을 해주세요. 크기 조절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도형 서식으로 가서 채우기에 그라데이션 채우기 클릭을 해 선택을 해주세요. 종류 선형 그리고 방향 눌러서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선형 아래쪽을 선택을 해주세요. 선형 아래쪽 선택했을 때 색상이 위에가 진한색, 아래가 옅은 색이에요. 그라데이션 중지점도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끝에만 있는데요. 만약에 중간에 있다면 클릭을 해서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것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 변경해야 된다면 방향에서 이걸 바꾸면 지시한 것과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그라데이션 중지점 왼쪽에 중지점 2분의 1 이걸 클릭한 다음에 색상을 어두운 색으로 변경, 그리고 오른쪽에 끝에 이거 선택하고 옅은 색으로 변경, 이런 식으로 하면은 출력과 동일하게 이렇게 색상 지정되어 나타날 거예요. 그럼 이제 아래로 복제하기 위해서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수직으로 드래그를 해서 복제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안에 글자 수정하세요. 이제 저장을 해주세요. 슬라이드 3과 슬라이드 4에서 입력 많이 했죠. 글자 틀린 게 있는지는 모두 슬라이드 6까지 작성한 후에 점검을 해주세요. 이제 슬라이드 5로 가주세요. 제목 클릭해 입력을 해주세요. 이번에도 아래 상자 사용해야 되죠. 차트 삽입 눌러주세요. 제일 아래에 있는 콤보 선택을 해주세요. 계열 1, 2, 3 있는데 1, 2번만 사용을 할 거예요. 슬라이드 5의 세부 조건 위에 보면은 차트의 종류, 묶은 세로막대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열 1은 묶은 세로막대형이고요. 그리고 계열 2에 대해서는 세부 조건에 데이터 서식해서 출하량 100만 대, 이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 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축 지정은 해놔야 되고요. 계열 2에 대해서는 묶은 세로막대형에서 꺾은 선형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차트 만들어졌고 항목 계열 이렇게만 나타나 있습니다. 항목은 1번에서 4번까지 나타나 있고요. 계열도 1, 2, 3 나타나 있죠. 전체 테두리가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데요. 계열 3은 필요가 없죠. 그냥 D열의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삭제를 해버리세요. 계열 1, 2만 나타나 있는 상태로 하면 되는데요. 계열 1은 출력 형태 차트 아래에 있는 매출액 100만 달러, 이게 계열 1이고요. 계열 2는 출하량 100만 대, 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먼저 이렇게 선택해서 입력을 해 놓으세요.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 너비만 조금 조절해 놓도록 할게요. 이제 항목 1에서 항목 5까지 입력할 수 있도록 6행 여기까지 선택을 해 놓으세요. 여기에는 차트의 가로줄 2016년에 2020년 이 데이터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입력을 하면은 이런 메시지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그냥 무시하고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테두리가 이렇게 확장되어 나타나고요. 그럼 이제 이 내용 입력하면 되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블록 설정하고 입력하면 입력하고 엔터키 누를 때마다 이렇게 계열 1 내용 먼저 입력하고 계열 2 내용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입력을 하는데요. 콤마 필요 없이 숫자만 그대로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해서 엔터키 누를 때마다 이렇게 차트에 바로 적용되어 나타나죠. 그럼 이제 블록 설정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표시 형식 지정할 건데요. 컨트롤 숫자 1키 눌러주세요. 왼쪽에 세로축 글자 보면은 여기는 범주를 숫자로 변경,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 체크해 놓고요. 소수점 필요 없죠. 왼쪽과 오른쪽에 세로축 글자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왼쪽과 오른쪽 세로축 내용 중에 0이 아닌 하이픈으로 최소값이 보이고 있다면 그 데이터는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숫자 1키 누르고 회계 서식으로 변경, 기호 없음, 소수 자릿수는 그에 맞게 조절, 확인을 눌러주면 값이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저희는 모두 다 0으로 최소값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두 개를 모두 다 숫자 서식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 잘못된 입력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요. 제대로 입력했다면 이제 이 창은 이렇게 닫아버리세요. 수정할 게 필요하다면 여기서 수정하는 게 아니고 디자인 탭, 데이터 편집에서 이렇게 클릭해 다시 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기와 위치는 출력 형태 보고 맞춰 놓으면 되겠고요. 차트 영역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트 도구의 서식 메뉴 먼저 눌러주세요. 세부 조건 바로 위에 보면은 차트 외곽선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색만 지정하세요. 세부 조건에 차트 영역에 채우기 노랑 되어 있죠. 도형 채우기에 표준색 노랑 지정하세요. 바로 아래 그림 영역에는 채우기 흰색 지정되어 있죠. 차트 안쪽에 그림 영역 클릭한 다음에 도형 채우기 흰색 지정하면 됩니다. 그림 영역은 테두리는 지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차트 영역 이렇게 클릭해 놓고요. 이제 홈탭 가주세요. 차트의 글꼴 도둠으로 먼저 변경을 하세요. 글자 크기는 16포인트로 변경, 글자의 색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데요. 저희는 검정색으로 변경할게요. 그러면 세부 조건 상단에 있는 것 모두 했고요. 세부 조건에서는 차트 제목 처음 나와 있죠. 차트 제목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홈탭에서 글꼴 궁서로 변경,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변경, 굵게 속성 지정, 그리고 차트 도구의 서식으로 가주세요. 도형의 채우기는 흰색으로 변경, 도형의 윤곽선 지정되어 있으니까 검정만 지정하면 되고요.
도형 효과 열어서 그림자로 가주세요. 바깥쪽에 있는 오프셋 오른쪽 선택을 해주세요. 바깥쪽에 지정되어 있는 오프셋 왼쪽 선택을 해주세요. 차트 제목 내용 수정을 해주세요. 차트의 모양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요.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 놓도록 할게요. 차트의 오른쪽 상단에 차트 영역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타나죠. 차트 요소 열어주세요. 범례는 필요 없으니까 체크 해제하고요. 그 위로 가서 데이터 표는 필요하니까 체크를 해 놓도록 하세요. 출력과 많이 비슷해졌죠. 그림 영역을 보면은 가로선이 안쪽에 있는데 출력 형태는 보이지 않죠. 가로선 아무거나 클릭해 선택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세부 조건의 데이터 서식에서 보조축 지정까지는 했습니다. 이제 값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2020년에 매출액 100만 달러 이 해당되는 거는 막대 그래프죠. 막대 그래프 이거 선택, 전체 막대 그래프 선택됐으니까 이 막대 그래프만 다시 한번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상단에 나타나면 되니까요. 차트 요소의 데이터 레이블 오른쪽 삼각형 누른 다음에 위치 지정해서 작성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막대 그래프 상단이니까 바로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하면 바로 이렇게 막대 그래프는 위쪽에 레이블이 나타납니다. 세부 조건엔 없지만 출력 형태를 보고 수정해야 될 부분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꺾은 선형에서 꺾여 있는 부분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꺾여 있는 부분을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5개가 이렇게 선택되었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만 더블 클릭해 주세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에 채우기 및 선에서 보면은 표식이라는 게 보이죠. 표식 클릭한 다음에 표식 옵션 열어주세요. 자동되어 있는 걸 기본 제공으로 변경, 그리고 형식을 출력 형태 보이는 모양으로 변경, 그리고 크기는 10에서 12 정도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세로축 숫자 동일한지 확인할게요. 차트 바깥쪽을 클릭, 그리고 차트의 세로축 왼쪽 것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경계, 최소, 최대, 단위, 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소값은 0이고요. 최대값은 2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 단위는 2000 단위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변경할 필요 없죠. 오른쪽에 세로축 클릭을 해주세요.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450이 아닌 600이죠. 그래서 최대값 600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단위는 200단위씩 변경돼야 되죠. 주 단위를 200으로 변경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림 영역의 왼쪽과 오른쪽 선, 그리고 아래쪽 선, 이 선이 선으로 보여야 되는데 지금 선이 안 보이고 있죠. 왼쪽에 숫자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도형의 윤곽선 검정, 오른쪽 숫자 도형 윤곽선의 검정, 아래쪽에 표에 제일 위쪽에 가로선, 글자 클릭을 해준 다음에 도형 윤곽선 검정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의 테두리까지 모두 검정색 지정되고요. 막대 그래프의 너비가 조금 작게 보이고 있죠. 막대 그래프 5개 중에 아무거나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에 데이터 계열 지정으로 해서 간격 너비 조절할 수 있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차트 바깥쪽 빈 곳 클릭을 해준 다음에 다시 막대 그래프 클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간격 너비가 저희는 219로 보이고 있죠. 여기를 150 정도로 지정하면 막대 그래프의 너비가 출력과 비슷하게 넓게 조절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도형을 삽입할 텐데요. 도형 삽입하기 전에 제목과 아래 그래프를 보면은 제목의 위치가 조금 다르게 보이고 있죠. 제목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동시켜 놔도 되고요. 그림 영역을 클릭한 다음에 그림 영역 테두리를 잡고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영역도 조절 특별히 할 필요는 없는데요. 만약에 출력 형태처럼 조절하고 싶다면 역시 그림 영역 이 높이를 이렇게 조절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형 삽입하기 위해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기본 도형에서 평행사변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두 줄로 입력해야 되니까 출력과 최대한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 놓으세요. 먼저 내용을 입력을 해 놓을게요. 꾸준한까지 입력하고 엔터키, 그리고 성장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ESC키를 눌러주세요.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 도형 스타일 목록 열어서 미세효과 파랑 강조 1 눌러주세요. 홈탭 가주세요.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글자 색은 검정이니까 다시 변경할 필요는 없겠죠. 정렬도 가로와 세로 모두 가운데 맞춤으로 되어 있죠. 따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차트에 대한 설정 모두 끝이 났습니다. 막대 그래프의 색깔, 정답 파일과 같이 보고 있더라도 색상 달라도 색깔까지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슬라이드 6번으로 가주세요.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슬라이드 6에서도 아래 상자는 필요 없습니다.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왼쪽에 제일 뒤에 커다란 도형부터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사각형에서 도형을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도형 색깔 조금 옅은 색으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도형의 윤곽선,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모두 두께를 얇은 것으로 할게요. 4분의 3포인트로 변경할게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복제를 해주세요. 도형 회전이 필요하죠. 서식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왼쪽에는 스마트 하트가 1개, 그리고 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빼고 먼저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뒤쪽에 가려지는 도형부터 만들어야 되죠. 도형 목록을 열어주세요. 사각형에서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이 위에 도형은 효율성 써있는 도형만 필요합니다.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기본 도형에서 십자형 도형,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노란색 핸들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필요에 따라서 조절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해주셔야 합니다. 아래 왼쪽에 밸류와 체인 도형 만들 건데요. 밸류 도형부터 만들게요. 기본 도형에서 직각 삼각형 선택을 해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아래 체인 도형은 이 도형을 회전시키고 글자만 바꾸면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이따 만들도록 할게요. 위쪽에 성공 요소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별 및 현수막에서 도형을 선택해서 마우스 드래그해 만들어주세요. 도형의 속성 설정해야 되는데요. 오른쪽에도 또 설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오른쪽에도 필요한 도형들은 미리 만들어 놓고 배치를 해놓고 한꺼번에 같이 설정하도록 할게요. 발전 방향 써있는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블록 화살표에서 화살표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바로 아래에 수동, 구동 방식 도형, 기본 도형에서 배지를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오른쪽에 능동, 구동 방식, 이 도형 다시 순서도에서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아래 폴더블 도형은 별 및 현수막에서 포인트가 8개인 별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노란색 핸들 필요하다면 조절해줘야 합니다. 아래 왼쪽 플렉서블 써있는 도형, 사각형에서 선택해서 드래그해 만들어주세요. 오른쪽에 웨어러블 써있는 도형, 기본 도형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도형을 선택해서 마우스 드래그해 만들어주세요. 조금 회전이 필요하겠죠. 회전해서 상하 대칭 한 다음에 크기, 위치 대충 맞춰 놓으세요. 아래 용도 써있는 도형, 블록 화살표에서 모양 찾아서 드래그해 만들어주세요. 노란색 핸들 조절할 경우 있다고 했죠. 이렇게 많이 조절하는 경우 있으니까요. 이런 도형, 어떤 도형을 변경해서 만들 수 있는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래 왼쪽에 스마트폰 써있는 도형 만들 건데요. 비슷한 도형이 하나가 있습니다. 순서도에 이렇게 도형이 있고요. 저희가 만들 도형은 별 및 현수막에서 이 도형이에요. 도형의 차이를 잠깐 보도록 할까요? 먼저 만들 물결 도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형의 모양이 이렇게 물결이 되고요. 비슷한 도형이라고 했던 순서도에서 천공 테이프 이 도형은 똑같이 만들어도 모양이 다른 거 확인할 수 있죠. 출력과 동일한 도형으로 만들도록 하세요. 오른쪽에 태블릿 써있는 도형, 기본 도형에서 도형을 찾아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이 도형은 회전이 필요하죠. 미리 회전을 해놔도 되고요. 글자 입력하고 회전해도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도형은 스마트폰 도형과 동일하죠. 회전만 시키면 되는데요. 만든 다음에 복제해서 글자 수정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복제할 2개 도형 빼고는 모두 만들었는데요. 색상 지정을 먼저 해도 되고 도형의 윤곽선을 먼저 지정을 해도 되겠습니다. 도형의 윤곽선을 먼저 지정을 해본다면 처음에 만들었던 이거 다 포함돼도 상관없습니다.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모든 도형 선택되도록 해놓고요. 먼저 윤곽선을 검정색, 그리고 윤곽선의 두께가 너무 두껍죠. 두께를 4분의 3포인트 얇은 거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테두리 지정한 것 중에 이 도형은 파선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도형 윤곽선에서 대시를 파선으로 변경, 그리고 윤곽선의 두께는 다른 실선보다 두꺼워야 되겠죠. 그래서 2와 4분의 1포인트 또는 그 위에 거 이런 것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수정도 해야 되는데요. 모든 도형의 글꼴, 동일한 글꼴로 지정을 하면 되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글자 입력할 도형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홈탭으로 가서 지정되어 있는 글꼴인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그리고 도형의 기본 색상은 글자 색이 흰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변경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해주고 도형의 색깔들 각각 지정에 맞춰 놓고요. 도형의 크기와 위치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태블릿 써있는 도형은 회전을 해놨고요. 이 도형도 아까 상하 대칭을 해놨기 때문에 글자가 이렇게 같이 뒤집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형 안에는 글자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요. 텍스트 상자를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서식에서 텍스트 상자 있죠? 가로 텍스트 상자 한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내용을 입력하세요. 입력한 내용은 ESC키를 한번 누르고 글꼴 동일하게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정렬은 가운데 맞춤 이렇게 지정해 놓고 위치는 뒤에 있는 도형에 직접 입력한 것처럼 맞춰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복제할 도형 있죠? 밸류 도형을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복제해 놓고요. 그리고 서식 메뉴에서 회전에 좌우 대칭할게요. 그리고 내용 수정하면 되고요. 스마트폰 도형도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회전에 좌우 대칭해서 내용 수정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스마트 아트를 만들도록 할게요. 위쪽에 해상도 가격 써있는 스마트 아트 만들기 위해서 삽입 메뉴 가주세요. 스마트 아트를 찾아 클릭을 해주세요. 양쪽으로 화살표 되어 있는 모양을 찾아야 되겠죠. 모양을 쭉 찾아서 선택, 분기 화살표형 확인 눌러주세요. 크기와 위치는 미리 조절해 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스마트 아트 안에 도형은 따로 만들 필요는 없겠죠? 바로 이 안에 클릭해 내용을 입력하세요. 입력했다면 바깥쪽 테두리만 클릭해 선택을 해 놓으세요. 세부 조건에 1번 스마트 아트 디자인의 첫 번째 건 3차원의 경사 지정되어 있죠. 스마트 아트 도구 디자인 탭, 스마트 아트 스타일의 목록을 열어주세요. 3차원에서 경사를 선택을 해주세요. 색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겠죠? 흑백으로 보이고 있지만 같은 색은 아닌 게 확인이 되죠. 색 변경에서 색깔 다른 것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서로 다른 색상으로 보이도록 해주세요. 글꼴 여기도 지정하기 위해서 홈 탭 가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글꼴 도둠의 18포인트, 글자의 색은 검정으로 지정을 해 놓으세요. 이제 아래 스마트 아트 또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다시 삽입 메뉴로 가서 스마트 아트 눌러주세요. 위로 올라가서 다시 순서대로 찾아보면 여기 있죠? 세로 상자 목록형 확인을 눌러주세요. 상자는 3개밖에 없지만 우선 크기, 위치 대충 맞춰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가 더 필요하죠? 왼쪽에 꺽쇠 열어주세요. 첫 번째 줄 내용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하나가 더 만들어지죠? 이제부터는 엔터키 누르지 말고 입력하고 클릭해서 내용을 입력하세요. 안쪽의 상자 선택되지 않도록 ESC키를 누르거나 바깥쪽 테두리만 선택을 해주세요. 스마트 아트 두 번째 조건 보면은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서 3차원의 만화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색을 조금 더 짙은 색으로 변경할 건데요. 그래야 글자가 잘 보이겠죠? 색 변경해서 다른 것들은 그라데이션이나 색깔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요. 기본 테마색에서 어두운 것 변경하도록 할게요. 글자의 색은 흰색이니까 따로 변경하지 않고요. 홈탭에서 글꼴을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룹화하기 전에 글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크기 위치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도형 모양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이제 왼쪽의 도형들 모두 드래그해서 선택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화해서 그룹 눌러주세요. 오른쪽의 도형도 마우스 드래그해서 선택 영역 안에 들어오게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화 그룹 눌러주세요. 왼쪽에 그룹화된 도형 선택을 해주세요. 세부 조건에 1번에 보면은 밝기 변화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애니메이션 탭에서 밝기 변화 지정. 그러면 1번 나타납니다. 오른쪽에 그룹화된 도형 선택을 해주세요. 애니메이션에서 이번엔 2번에 지정되어 있는 닦아내기 그리고 효과 옵션 가서 오른쪽에서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왼쪽에서부터 1번, 2번 이렇게 애니메이션 순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모든 작업은 끝이 났고요. 슬라이드 1에서 슬라이드 6까지 다시 한번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글자 틀린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주세요. 시험장에서는 파일 저장해주고 저장한 파일을 감독관한테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